언택트 시대의 유통산업 활성화라는 주제입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아주경제 소비자 정책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첫 번째 연사인데요. 15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내용은요 15분이지만 세 개로 나눈다면 코로나에 대한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새. 그래서 이게 전략적 변곡점이다. 그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노멀인데 뉴노멀 2.0으로 그 뉴노멀 상황이 강화되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게 코로나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언택 이코노미라고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용어고요. 언택 이코노미로 세상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 컨택에서 언택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과 물류의 변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불황이라고 기술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은 확실하고요. 2분기에서 3분기까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공황기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황은 이제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렇게 이후로 지금 이제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영국은 1분기 마이너스 20% GDP가 역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황에도 가지 않느냐라는 두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는데 지금 2차 팬데믹도 지금 시작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불황은 확실해졌고요. 이제 공황이냐에 대해서는 아기업을 하지만 우리가 더 무서워하는 거는 사실은 일본식 장기 불황,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까지 생기고 있는데 1975년에 우리 요시노야 가격이 300엔인데 지금도 300엔이거든요. 40년 동안 같은 가격을 가지고서 소매 가격이 유지된다는 게 이런 게 이제 정통 디플레이션이다. 전 세계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유일한 지금 일본이라는 그런 국가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시사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90% 이코노미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월 2일자인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커버 스토리로 다룬 90% 이코노미는 애프터 팬데믹,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다시 100%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수철을 이렇게 당겼다가 다시 돌이키면은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전기불이 꺼졌다 그러면은 록다운이 된 건데 다시 킨다 그러면은 옛날처럼 100% 전력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10% 정도는 더 저축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 이코노미에서는 나머지 10%를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 나머지 10%를 채워야만이 과연 과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뉴노멀 이번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거는 그 이전과 이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로 100% 돌아갈 수 없다는 이코노미스트의 그런 얘기처럼 과거 다르다. 스페인 독감은 1차, 2차, 3차가 있었고 2차가 더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1차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두려운 상황이고 대공황 이후에 뉴딜 많이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과하고요. 제가 마케팅 교수인데 유통을 하고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한국의 유통산업을 제가 97년에 산업연구원의 유통산업 담당 수석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IMF 경제위기 때 유통산업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후로 30년 만에 이번에 30년은 안 됐지만 23년이지만 사실은 이제 88년에 편의점이 우리나라 1호점이 생기고요. 88년에 그다음 93년에 이마트가 창동에 이마트 1호점을 내면서 지금 그때 이제 근대 소매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나서 30년 만에 지금 그 정도의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도 이제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켓이라는 게 이제 마케팅 4.0이라고 하는 필립 코틀레의 책도 있습니다만은 IMF 이전까지는 우리가 1.0이었고요. IMF 이후부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까지를 저는 이제 미국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국에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은
저기 16년부터 제가 뉴 노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까지는 마켓 2.0인데 2016년부터 마켓 3.0으로 가서 이 소비자한테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2016년부터 지난 4년 동안 보면 매일 유업이 1,000억짜리 매출 회사가 4,000억이 됐고요. 남양 유업이 4,000억짜리 매출이 1,000억짜리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마켓 3.0에 적응하지 못한 남양 유업의 회장님 뭐 갑질 사건, 갑질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마켓 3.0 경쟁 요인이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라는 이 4차 산업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소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서 소비자가 데이터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그 팡 기업들에는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떻게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팡이나 이런 데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마약을 팔고 있다. 스마트폰이 마약이다. 걔네들이 뭐 대단한 주크버거 이런 애들이 대단한 애들이 아니라 그냥 합법적으로 마약을 파는 애들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그 여하튼간에 와우 경험을 줘야 되는데, 이게 뭐 라스트 딜리버리, 아까 조철희 회장님 말씀한 라스트 딜리버리가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되는 놀라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마켓 4.0은 2020년이 마켓 4.0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가 마켓 3.0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4인 가구도 종말되고 있고요. 주로 1인 가구에 이제 1인 가구로 모든 게 이제 재편되고 있죠. 그래서 언택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는 컨택이 지금까지 컨택 이코노미였는데, 이제 컨택이 이제 사람과 사람이 못 만나게 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인데, 근데 과거에 구독 경제 같은 것만 해도요, 기자들하고 저도 많이 지금 얘기하는 구독 경제만 해도 과거에 우유나 우리가 잡지를 구독하는 그런 구독 경제라는 건 원래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구독 경제,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는 그냥 단순히 구독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자신보다 소비자를 더 잘 아는 우리 업체가 생긴 거예요. 아마존처럼. 그게 이제 비대면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말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상품 제안이나 이런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구독 경제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우리 손정희 형님이 하는 우버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우버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리는 듯 했죠. 근데 매출의 65%를 우버 택시에서 하기 때문에 매출이 밀리다가 갑자기 또 20% 올랐어요. 거의 프리비어스 피크까지는 회복이 안 됐지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우버가 35%는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텼다. 오히려 주가가 그 팬데믹 이전보다 더 올랐다. 이거는 이제 배달업을 하는 업체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10년이라는 프레임만 봐도 우리 소매업의 종말이 한국에도 2020년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게, 10년 프레임만 봐도 우리 여기 롯데쇼핑이 48만 원에서 지금 8만 원이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뭐 15%로 찌그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여기 소장님 하셨지만 이마트도 이제 33만 원에 계열 분리하면서 지금 10만 원이니까, 이마트가 롯데쇼핑이 이렇게 망가진 거에 비하면 이 대한통운은 5만 원에서 지금 15만 원이다. 이제 물류업의 시대인데, 물류와 택배의 시대, 라스트 딜리버리의 시대가 왔다. 코로나 세대.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의 대기업 공채가 금년부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게, 우리 IMF 세대가 지금 1974년생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그 1년 회사를 늦게 들어가면서 전체 생애 소득의 8%가 뒤진다 그러는데, 여하튼 코로나 세대 문제, 이 일자리가 정말 앞으로 큰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언택이 갖고 오는 거, 라이브 커머스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중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불붙고 있습니다. 올해 라이브 커머스의 원년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업체가 라이브 커머스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우리 홈쇼핑 산업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데, 홈쇼핑에다가 이 유튜브에 그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 보태져 가지고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 변증법적으로 이런 하나의 소매 채널, 하나의 쇼핑 이런 엄청난 어떤 채널이 만들어져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까지 커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중국과 한국에서 지금 불타고 있다까지 말씀드리고요. 언택이 가능해진 게 지금 기술적으로, 저도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지만 된다는 거죠. 이제 된다. 굳이 만날 필요 있느냐? 뭐 졸업식 입학식 때만 만나고. 그래서 이런 게 모든 게 가능하고요. 차세대 무인마트, 알리바바 타워 카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언택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스테이케이션과 홈트 두 가지만 그 언급하고 싶은데요. 언택이 이제 집안에서 휴가를 안 가고, 이제 우리가 브라질에
우리가 페루에 마추픽추를 간다 그러면 가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은 마추픽추에 우리가 돈을 내고요. 마추픽추로 우리 투어 가이드가 가면은 그 비디오를 보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돈을 지불하면 스테이케이션이 그런 거예요.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그런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집안에 머무르지만 스테이지만 베이케이션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홈트.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업체는 프라이빗하고 프리미엄하게 가야만이 이 언택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이 펠로톤의 사례가 이제 피트니스계 넷플릭스라고 하는 건데 230만 원짜리 자전거가 많이 팔렸어요. 근데 쟤네는 구독 경제예요. 팔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5,000원 내고 20개의 요가 클래스가 열리면서 그중에 15,000원 내면 다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언택 홈트의 아주 끝장판인데 펠로톤이 작년에 IPO 해가지고 올해 또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미국 회사인데 이제 이런 펠로톤의 성장을 보면 한국의 우리 몸짱 아저씨들이 하는 지하에서 주로 하는데 복싱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관장님들 전부 다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도미노 피자도 IT 기업이고요. 이게 그래서 소매업의 종말 리테일 어포컬립스라고 하는 현상은 제이스페니, 니만 마크스, 시어스 같은 백화점 100년, 150년 된 미국의 백화점 업체 3개가 최근에 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2015년에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2015년, 16년인데 2015, 16년부터 급속도로 아마존 때문이기도 하고요. 언택 소비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쇼핑이 이제 모바일 앱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쇼핑을 오프라인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앱을 구동시켜서 터치하는 게 쇼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당근마켓이라고 사실은 이게 그 6km 반경에 있는 그 중고 거래 그 셀러와 바이어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앱이 쿠팡에서 2위가 되는 등 한국의 소매업에서는 지금 엄청난 혁명적 변화가 있다. 마켓시업보다 이제 마우가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버와 컨시어지 이코노미 이거는 좀 많이 알려졌고요. 결국은 이제 온디맨드 경제를 구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통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O2O, O4 이런 거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강북이 오프라인 비즈니스였고 강남이 새로 생긴 온라인 아마존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였으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우리 그 연결이 O2O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서로 오프라인 소비를 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배민처럼 O2O가 지난 10년간 번성을 했는데 앞으로 10년은 O4O의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O4O는 뭐냐면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4개 4스타 이상을 5스타인데 4스타 이상을 받은 제품들만 파는 오프라인 매장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4스타 매장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오프라인 똑같은 오프라인이지만 이제는 그 매장을 오는 고객들이 그 훨씬 편집된 매장을 오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스트 딜리버리라고 하는 거는 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형수가 죽으러 가는 마지막 1마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용어 어원은 지금은 2015년 이후에 새벽 배송 이후에 한국은 지금 이제 새벽 배송 라스트 마일 전쟁으로 한국도 들어갔고요. 전 세계가 지금 라스트 마일 그래서 이제 택배 시대가 열린 것 같고요. 정리하면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는 어떤 세상이 될 거냐 이제 언택의 사회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일자리 문제가 그래서 대형점의 일자리를 저는 대형마트에 지금 우리 윤 의원님 계시니까 그런데 대형마트에 그 너무 심한 규제가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9년 전에 만든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출정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좀 검토해서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한 번만 하고 평일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 대형점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인데 대형점과 중소상인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언택으로 가고 있고 언택을 우리가 언택으로 어떻게 이게 비즈니스를 얼마만큼 전환할 수 있느냐 리밸런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성패가 결정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질문이 있어서 혹시 잠시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양한 담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택트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도착했는데요. 먼저 기존 대기업 오프라인 업계는 라스트 딜리버리 콘텐츠 비중을 얼마나 높여야 할까요? 라는 꽤나 구체적인 질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라스트 딜리버리라고 하는 거는 뭐 비중이라기보다는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공장이 있었고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은 물류센터에 갔다가 그게 매장으로 갔다가 소비자가 자기 비용으로 물건을 가져갔잖아요. 대형마트의 사례를 보면. 근데 지금은 이 3D 프린터의 시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가 제조 그 스니커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자가 제조가 가능해요. 3D 프린터 지금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물류센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요. 이제 공장이 필요 없어졌어요. 물류센터에서 뭐 2층에다가 공장을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소비자 이제 다 이게 정보가 연결되니까 그다음에 매장도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업만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 중심으로 이 기업의 가치 사슬이 공장에서 물류센터에서 이제 매장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 자체가 이제는 물류센터에서 다 각자 라스트 마일로 각 가정에 쏘는 그런 구조로 근본적인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 하는 거고 이제는 매장의 상가가 죽기 때문에 한국의 오피스라도 우리 뭐 오피스 지금 이제 여기 광화문이지만 그 한국의 오피스나 상가의 그 지금 가치가 매우 떨어질 걸로 지금 많이 보도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원래 2025년 정도에 왔어야 될 세상이 지금 5년 빨리 당겨서 5개월 만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길 바랬고요. 서용구 교수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